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장효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이제 어제 코스닥의 바이오가 좀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제가 무슨 바이오주를 들고 있거나 바이오 매도를 쳐놓은 것도 공매도를 쳐놓은 것도 아닌데 그만큼 좀 과했다는 얘기일 텐데 코스피는 올랐고요. 어찌 보면 또 코스닥을 그만큼 사실 바람몰이를 하면서 올려놓은 공신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네. 헬스케어인데 지나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아침 방송 끝날 때 한 줄 코멘트가 신라진이 기술적으로 약간 좀 거래가 많이 터졌고 윗골이 길었던 상황,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어제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 뭐 정말 강한 종목이니까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담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오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이게 코스닥 최상단에 서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세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어제의 관심은 그겁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어제 아침 방송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장중에 뭐 일부 변동성 뭐 거의 보합을 또 넘겨보는 움직임까지 뭐 보이긴 했습니다만 주로 머물렀었던 자리는 뭐 한 4~5% 정도 마이너스 자리에서 오래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가로 가면 갈수록 낙폭이 이제 점점 깊어졌던 케이스고 뭐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뭐 스톡 옵션이 뭐 12월 6일에 풀리네, CB 물량이 풀리네, 뭐 막내 말단 직원이 50억을 들고 있네. 뭐 이런 얘기들 뭐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예. 올라갈 때는 안 도는 얘기고요. 출근하기 싫겠네요. 네, 빠지면은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사실 우리가 코스닥이라고 써놓고 셀젠진으로 읽었지 코스닥이라고 읽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분위기가 코스닥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관심은 이제 쳐다보셔야죠. 어제 연속성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면 어제까지는 그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일부 쉬는 거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쉼표를 읽어도 돼요. 근데 이게 연속성을 찍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쉼표가 아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코스닥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제약바이오의 쉼표 이상 되는 연속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도 쉼표 이상 되는 이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시장에서도 좀 섞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원래 제약바이오 좋아하는 시각이 아니니까 저는 숫자 나오는 종목들을 좋아하죠. 그 종목들의 입장에서 코스닥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1% 넘게 빠지는데 전거래일보다 하락 종목 수가 줄었어요. 즉 제약바이오만 올라가는 증시에서 막 빠지고 있었던 다른 쪽으로 거의 쳐다보지도 않던 오늘 두 번째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쳐다보지도 않던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는 지수는 제약바이오가 붙잡고 이제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안 빠지는 종목들이 그 전날보다 늘었다는 겁니다. 그 전날은 하락 종목 수가 장중 뭐 820개가 넘는 장이었고 어제는 물론 어제도 하락 종목 수가 많긴 했죠. 690개인데 오히려 좀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수급으로 읽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어제도 메이저 수급은 매수가 아닌 매도를 찍었고요. 이 매도가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뭐 코스닥 지수, 날아가는 코스닥 지수 우리가 부러뜨릴 수는 없잖아요.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매도의 강도가 강해진다든지 양은 크지 않지만 이 매도의 연속성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경계하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쭉 올라오는 타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였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람직한 거죠. 질적으로 보면 그나마. 제 시각의 장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저한테는 바람직한데 제약바이오만 바라보셨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조금 좀
아쉬웠었던 하루가 될 수도 있었겠죠. 예. 어제 시장 종목 한번 보시죠. 예. 양매수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매수 상단에서 하이닉스, 아이러니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하이닉스가 전전일서부터 시세가 나오기 예. 시작했어요. 전전일서부터 바이오 시세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증시의 우연이라는 건 없거든요. 퍼즐이 이렇게 탁탁 맞아 들어가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제안포트에 들어가 있는 SDI,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고가 만들어냅니다. 그 밑으로도 보게 되면 어제 아침에 우리 코멘트 했어요. 우리가 언제 LG전자 세탁기 보고 올렸냐 라는 얘기했었던. 네, 어제 올랐죠. 네, 3% 정도. 어제 SKT가 거의 4% 육박하는 강세. 네. 한동안 SKT 안 보고 사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뭐 이런 종목들 시세가 있었고요. 기관들 쪽에서 보게 되면 이건 웬일, 웬 삼성전자라는 부분도 보이실 거고, LG전자 양매수에 삼성전기 거의 신고가, 하이닉스 양매수에 SDI 양매수, NC 밑에 지금 잘라서 안 나옵니다만 넷마블이라든지 어저께 MG 오르다가 결국 밀렸어요. 네. 이런 류의 종목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제 제약바이오 쳐다봤었던 장에서는 사실 눈길이 잘 안 가는 종목들이었을 텐데 이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올라오더라. 저한테는 바람직하죠. 근데 이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야 그럼 네 말대로 하면 계속 코스피가 쫙쫙 뻗어갈 거냐. 선물 쪽에서 보면은 우려되는 그림이 많던데. 예, 외국인 선물이 좀 쌓여 있죠. 네, 예. 그 부분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림으로 읽어보죠. 먼저 밑에 그림부터 읽겠습니다. 월드 인덱스 대비해서 코스피가 올해 잘 나갔습니다. 왜 잘 나갔을까요? 싸고 펀더멘탈 좋고 어닝 이 기대치도 높고 나름 쓸만한 증시였으니까 파란색 선보다 까만색 선이 훨씬 더 탄성이 좋죠. 상승폭도 높고요. 예. 소위 코스피가 되는 증시였습니다. 근데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이거는 뭐 올해 들어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선물 포지션만 한번 읽어보면 이 두꺼운 색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지금까지 3번. 지수는 계속 올라왔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누적 포지션 값으로 해서 한번 매도가 쌓였다가 풀렸다가 쌓였다가 풀렸다가 지금 또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 선물. 네, 외국인 예. 선물 누적 계약수 예. 보여드리는 건데요. 뭘 의미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선물값은 해지값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주식을 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팔았다가 다음 날 또 샀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생을 가지고 해지를 거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이즈는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선물값은 매도 누적이 쌓여 있고 현물값은 매수로 끌고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시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선물 쪽에서 누적 매수 계약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퀘어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계약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현물도 매수, 선물도 매수. 그러니까 강세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매수폭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지금 3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많아서 이거 더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시각을 예. 무리하게 읽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아침도 제가 위험 선호도 함부로 꺾는 거 아니에요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뭐라 그러던가요? 내년 지금 물가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내년 3번의 금리 인상 안 될 수도 있겠다. 달러가 빠지죠. 어제 NDF가 또 빠졌어요. 3원대 빠져서 지금 1,086원. 저는 1,090원 밑으로는 룸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 탄성대로라고 한다면은 하회할 수도 있겠어요. 이미 어제 NDF가가 좀 밀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건 달러가 약세되고 원화가 강세됐어. 그러면 뭐 달러를 기반으로 한 캐리 트레이드는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을 거고
그러면 달러 팔아서 원화 사는 매매는 계속되겠네? 라는 부분들 말씀들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G20 중에서 GDP 대비 두 번째 높은 수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다음에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최고의 성적표가 수출 데이터였다라고 하면 이 환율단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수출 데이터에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해는 어닝 성장률이 좋지만 내년에는 어닝 성장률이 떨어질 거예요 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환율, 저환율이 더 강해지고 오래된다라고 하면 이 기울기가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강세로 읽고 있는 거고 바이오에 대해서 노출은 호불호가 갈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가셨을 거고 어떤 분은 안 가셨을 텐데 안 가신 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제 제안 포트의 색깔이었을 거고 그 부분에서 과도한 원화 강세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선물은 자연스럽게 읽는 거고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참 환율 관련해서 플레이가 참 대단해요. 외국인이 사니까 기축 통화를 들고 있으니까. 예. 외국인이 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건지 강세가 될 걸 보고 사는 건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원화 강세되고 또 주식 사서 이익 내고 예. 그런 건 환으로 있어요. 돈 먹고 예. 어느 정도 레벨 떨어지고 나면은 그 이하 레벨은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과하게 튀면 그때는 파는 게 아니고 잡아먹는 매매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가 시장에 변곡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동안 쳐다보지 않던 그 환율을 MDF도 매일 아침에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랑. 자,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바이오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 물론 이제 바이오가 논다는 전제, 바통을 넘겨준다는 전제하에 어떤 것들이 좀 대안일까요? 바이오가 바통을 놓는다라는 전제를 함부로 해서는 그러니까 안 되는 하기도 시장 어려워요. 분위기인 거는 먼저 맞아요. 말씀을 예. 드리고요. 그 컸던 시세가 단번에 부러지는 이제까지 시세 종목들 중에서 한 번에 부러지는 종목은 맞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이 됐던 내일이 됐건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강심장인 분들은 받을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제 스탠스가 그러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 뭐 주도를 놓는다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고 나니까 시장이 뭘 봤더나라는 부분을 한번 중계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뭐 제목이 되게 멋있어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꼭 얼마 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시가 2022년까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400배에 달하는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라는 안을 낸 거죠. 네. 몇 년까지? 2022년까지.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모르는 거다. 좀 먼 얘기죠. 네. 기간도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근데 여러 방안이 있을 테니까 의무를 얘기를 하겠죠. 뭐 신축 공공 아파트에는 의무 설치, 태양광을. 예. 공공 건물 지금도 신청하면 뭐 태양광 그럼요. 발전할 수 보조금 있습니다. 나오죠. 예. 공공 건물, 주차, 뭐 도시 기반 시설, 학교 이런 데들 의무. 뭐 정부 시설, 자치구, 서울시에서 많이 갖다 씁시다. 뭐 이런 안을 낸 거예요. 이런 안이 제약바이오 보는 장에서는 안 먹히죠. 근데 그쪽에서 눈이 좀 풀리니까 하고 이제 보는 눈들이 느는 겁니다. 어제 시장에서 뭐 관련된 종목들 시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I는 이미 신고가 레벨이에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강세였으니까. 뭐 나는 왜 빼고가 풍력, 어제 뭐 유니슨, 동국 SNC 이런 친구들 같이 움직였죠. 우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채우기로 했잖아. 태양광 뉴스 나왔으면 풍력 뉴스 나와야지. 전날까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림 어제는 쳐다보더라. 2차 전지 어제 2차 전지 일제히 강세였죠.
근데 센티멘트를 볼 수 있는 게 중국에서 보조금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요. 한 번 완충해서 달릴 수 있는 거리를 한번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번에서 한 200km 가는 거, 150에서 200km 가는 거,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되는 구간에 있는 전기차들 보조금을 반토막 내겠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기차 관련주 시세는 센티멘트가 떨어져 있을 때는 와르르르 이렇게 그렇죠. 무너집니다. 근데 어제는 SDI가 신고가를 쓰는 장을 만들어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오히려 효율을 고효율, 높이는 예, 고효율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증액할 거다. 그러면 고효율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겠네. 그러면 중국 배터리 가지고 안 되겠네. LG화학, 삼성 SDI가 될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전날까지는 아무도 이런 그림들 해석을 하지 않죠. 근데 전일서부터는 이런 그림들도 있기 시작하더라. 어떻게 보면 바이오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한테는 어제 시장이 재미없으셨겠습니다만 바이오를 불호로 이제 해석하셨던 분들한테는 어제 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시장이었을 거거든요. 오늘 시장의 색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의 연속성이면 쉼표가 조금 더 커진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이제 코스닥 쪽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시장 전체 영향이 큽니다. 오늘 장 전략 한마디 정리합니다. 코스닥 한동안 잘 날아갔었잖아요. 많이 올랐죠. 암벽등반 기울기로 지수가 섰으니까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거래소 지수를 보시는 분들이 거래소 부진해. 거래소 꺾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봉 차트 한번 거래소 볼 수 있을까요? 거래소 일봉 차트 네, 한번 보시면은요. 예. 최근에 봤었던 고점 대비해서 저기 나오네요. 네. 한 2,560 정도 잡고요. 예. 지금 2,540이면요. 1%도 안 흔들린 가격이에요. 저점까지로 계산을 해보면 한 2% 정도 흔들렸었던 구간입니다. 지수 올라온 거 생각하셔야죠. 1, 2% 변동을 가지고 지수가 부진하네, 뭐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소 좀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린 시선이 분산되니까 할만한데요? 라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시장이라면 시장은 여전히 위험 선호도 함부로 꺾을 수 있는 시장 분위기 아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효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